안녕하세요. X세대 문학관입니다. 1편에서 2편보다 2편에서 3편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더욱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가 댁에 도착한 시간은 아직 해가 걸려있는 초저녁이었는데 꼼꼼하신 선생님은 벌써 출발하고 안 계셨다. 현관에서 맞아주신 사모님은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고 그애 벌써 나가셨네요 하며 나를 선생님의 서재로 안내해 주셨다. 서재에는 테이블과 의자 외에 고운 양장 표지를 입은 꽤 많은 책들이 유리전등 밑에 놓여 있었다. 사모님은 화로 앞에 깔린 담요 위에 앉으라 권하시며 저쪽에 있는 책이라도 읽고 계세요 하고 나가셨다. 주인 없는 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손님이 된 느낌이 들어 약간 거북했다. 나는 바른 자세로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사모님이 다실에서 하녀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재는 다실의 툇마루를 마주보고 꺾인 코너에 있기 때문에 천장에서 내려다보면 거실에서도 한참 떨어진 조용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잠깐 나다 멈추자 그 다음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도둑놈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숨죽이고 앉아 바깥 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사모님이 다시 서재의 얼굴을 내미셨다. 그러고는 낯선 손님처럼 점잔을 빼고 앉아있던 나를 보시곤 재밌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불편하시죠? 아니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잖아요. 언제 도둑놈이 들어올지 몰라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줄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은 찻잔을 든 채로 웃으면서 그대로 서 계셨다. 이 방은 좀 후미진 자리라 보초를 서기엔 그다지 좋지 않네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럼 미안하지만 저쪽 가운데로 나오시겠어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홍차를 좀 내왔는데 다실이 괜찮으시면 그리로 가져가지요. 나는 사모님의 뒤를 따라 서재를 나왔다. 다실에는 깨끗하게 닦인 긴 화로 위에 철주전자가 물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다실에서 차와 과자를 대접받았다. 사모님은 잠이 안 올까봐 그런다며 차를 들지 않으셨다. 선생님은 가끔 그런 모임에 나가시나요? 아니요, 좀처럼 없으세요. 요즘에는 점점 더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의 표정에 그다지 걱정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좀 편해졌다. 그럼 사모님만 예외인가요? 아니요. 저도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잘라 말했다. 사모님도 사실이 아닌 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고 물으시면 사모님이 좋으니까 세상 다른 것들이 싫어지신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금세 둘러대기도 잘하시네요. 남편은 이 세상이 싫어져서 저까지도 싫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이 경우엔 제 말이 맞습니다. 말씨름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툭하면 말씨름을 벌이죠. 우습게도 빈잔을 가지고 끝도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사모님의 말씀에는 가시가 있었다. 그러나 어감은 여전히 상냥해 쏘는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았다. 자신에게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달콤한 희열을 느낄 정도로 사모님은 현대적인 분이 아니셨다. 내 눈에 사모님은 깊은 곳에 묻혀있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분으로 보였다. 나는 그 다음에도 사모님께 묻고 싶은 게 있었다. 하지만 사모님 눈에 짓궂게 말이나 자꾸 거는 산으로 비치면 곤란하니까 잠자코 있었다. 사모님은 빈 찻잔 속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놓치지 않고 한 잔 더 드시겠어요? 하고 물으셨다. 나는 곧 찻잔을 사모님에게 건넸다. 몇 개요? 하나? 둘? 각설탕을 집으며 사모님은 내 얼굴을 올려다보시고 찻잔 속에 설탕을 몇 개 넣겠냐고 색다른 말투로 물으셨다. 사모님의 그 태도는 나에게 교태를 부린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전에 내게 던진 가시돋친 말을 한 번에 불식시키려는 듯 애교가 넘쳤다. 나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다 마시고도 가만히 있었다. 사모님은 말씀이 꽤 없으시네요 하고 먼저 말을 꺼내셨다. 뭐라고 얘기하면 또 말씨름하려고 그런다고 꾸중을 들을까봐 그럽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다. 아이고 저런. 사모님이 웃으셨다. 이렇게 해서 사모님과 나 사이에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공통 분모인 선생님을 화제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사모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사모님께는 둘러댄 말로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쓸데없이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 사모님이 이곳에 안 계시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처럼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 건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게 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네요. 사모님, 저는 지금 진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피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요. 솔직한 답이에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죠? 이건 선생님께 여쭙기보단 사모님께 대답을 드려야 할 질문이니까 여쭙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한테나 선생님한테나 묻지 않아도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심각하게 물을 것까지 없다. 당연한 말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요. 사모님처럼 선생님께 충실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세상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시지 않는 선생님은 사모님이 갑자기 없어지시면 어찌 되실까요? 저는 궁금해요.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되실 것 같냐고 사모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사모님이 보시기에 그리 되면 선생님은 행복하실까요? 불행하실까요? 제 생각이 듣고 싶다면 말하지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 곁을 떠나면 선생님은 당연히 불행해지실 겁니다. 혹은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모르죠. 주제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 선생님을 인간으로서 최대한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믿어요. 그 어떤 사람도 저만큼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모르죠. 아직도 선생님이 사모님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선생님이 절 싫어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싫어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선생님은 이 세상을 싫어하잖아요. 아니, 세상이라기보다 요즘에는 인간들을 싫어하시죠. 저도 그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예외일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당신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사모님의 말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모님의 이해심에 감동했다. 사모님의 태도는 옛날 일본 여자와는 사뭇 다르다는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사모님은 그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이른바 신조어 따위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 나는 여자와 깊은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어리숙한 청년이었다. 나는 이성에 대한 본능에 의해 여자를 하나의 동경의 대상으로서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스산한 겨울날 봄하늘에 뜬 청명한 구름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리와 같은 것으로 단지 막연한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 앞에 나서면 감정이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나는 내 앞에 나타난 여자한테 마음이 끌리기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반발심이 생겼다. 그런데 사모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보통 남녀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는 선입견도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사모님이 여자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 눈에 사모님은 선생님에 대한 비평가인 동시에 사상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사모님, 일전에 제가 선생님께서는 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시지 않냐고 여쭤봤을 때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죠. 원래는 저러시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요.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어떤 분이셨나요? 지금 학생이 바라는, 또 제가 바라는 그런 믿음직한 분이셨어요. 그랬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변하신 겁니까? 갑자기는 아니고요. 조금씩 저렇게 변하셨네요. 사모님은 그동안 늘 선생님과 함께 계셨죠? 그럼요. 부부인걸요. 그럼 선생님께서 저렇게 변하시게 된 원인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 문제지요.
지금 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니 더 가슴 아프네요. 하지만 저도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제발 털어놓고 말씀하시라고 얼마나 여러 번 부탁했는지 몰라요.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무 말씀도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만 하시고, 다음부턴 상대도 해주지 않으시네요. 나는 잠자코 있었다. 사모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자기 방에 있는 하녀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이젠 도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때 잠깐 동안의 침묵을 깨고 사모님이 학생은 지금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셨다. 아니요. 제발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만약 다른 분 눈에 제가 그렇게 비친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괴로운 일이니까요. 하고 사모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저는 남편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그 점은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사모님은 말없이 화로 안에 쌓인 재를 휘저었다. 그리고는 찬물을 철주전자에 따랐다. 주전자는 곧 픽 하고 식는 소리를 내고 잠잠해졌다. 제가 언젠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제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달라고.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치겠다고요. 그때 남편은 제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잘못은 당신 쪽에 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의 두 눈에 눈물이 하나가득 고였다. 사모님을 뵌 이래로 난 그날 처음 사모님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차에 사모님의 태도가 차츰 달라져 갔다. 사모님은 내 이성에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심장을 향해 호소하셨다. 자신과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다. 또 없어야 한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 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밝히려 하면 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사모님이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사모님은 처음에 선생님의 세상 보는 눈이 염세적이니까 사모님 자신도 그런 시선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못내
그 사실에 체념하고 사실 수는 없었던 것이다. 혼자서 그 문제에 골몰하다 끝내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사모님을 싫어해서 점차 세상을 보는 눈이 염세적이 되었다고 추측하게 된 것이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굳은 결심을 하고 끝까지 캐내서 그 추측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좋은 남편으로 보였다. 친절하고 자상하셨다. 풀리지 않는 의혹을 하루하루 쌓인 정으로 감싸 안고 가슴속 깊이 묻어든 사모님은 그날 밤 그 한 맺힌 보따리를 내 앞에 풀어놓으셨다. 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이 절이 되신 것이 저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 때문인가요? 숨김없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면 지금 뭐라 대답하든 그것이 사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는 순간 사모님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곧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사모님을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지금 제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께 직접 들은 말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께선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모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가 잠시 후에 말씀하셨다. 실은 저한테 짐작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선생님께서 저런 식으로 변하신 원인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만약 그것이 원인이라면 제 책임은 아니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훨씬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은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자신의 무릎 위에 얹은 손을 바라보셨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말할 테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밝힐 수는 없어요. 전부 말해버리면 아마 꾸중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그다지 화내지 않을 부분까지만. 나는 긴장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선생님이 대학에 다닐 때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졸업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사모님은 내 귀에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사실은 변사하신 거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쪽에서 어떻게요? 라고 되묻기를 바라는 듯한 말투였다. 그 정도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하지만 확실히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선생님의 성격이 점차 변해갔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죽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마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부터 선생님이 변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분의 묘입니까? 조우시가야에 있는 것이?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친한 친구를 한 사람 잃었다고 그렇게 변할 수는 있는 건가요? 전 그 점이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에게 그 점을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린 판단은 그럴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선생님께 들은 얘기와 내가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사모님을 위로하려고 했다. 사모님 또한 내게 위로받고자 하는 듯 했다. 그래서 사모님과 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은 화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근본적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모님의 불안도 근저에서 표류할 뿐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사모님도 많은 걸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내게 밝힐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위로하려는 나도 위로받는 사모님도 똑같이 등대 없는 검은 바다 위를 부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떠다니면서 사모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미덥지 않은 내 판단에 의지하려고 했다. 10시경이 되어 현관 발치에서 선생님의 발소리가 나자 사모님은 갑자기 지금까지의 일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앞에 앉아있던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곧 문으로 향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선생님과 부딪힐 뻔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았다가 사모님 뒤를 따라 일어났다. 하녀는 뒷방에서 잠들었는지 끝내 나와보지 않았다. 선생님은 의외로 기분이 좋아 보였다. 사모님의 모습은 훨씬 더 즐거워 보였다. 방금 전까지 사모님의 아름다운 두 눈에 가득 고였던 눈물과 새까만 눈썹 사이에 새겨진 주름을 기억하고 있던 나는 한순간에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약 그것이 일부러 꾸며낸 행동이었다면 사모님이 나와 대화할 때의 행동은 거짓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내 마음을 흔든 사모님의 호소는 모처럼의 기회에 나를 상대로 신세 한탄을 하려는 짓궂은 여자의 유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사모님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사모님이 갑자기 활기를 찾은 듯이 행동해서 오히려 안심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아이고, 수고했네. 도둑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나?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그러고는 바로 기다리던 도둑이 오지 않아서 김이 새지는 않았나?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사모님은 아휴, 수고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말투는 바쁜데 짬을 내와서 수고했다는 뉘앙스라기보다는 모처럼 큰맘 먹고 왔는데
도둑이 들지 않아 안 됐다는 식의 농담처럼 들렸다.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내왔던 서양 과자를 종이에 싸서 내 손에 쥐어주셨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늦가을의 쌀쌀함 속에 인적 드문 골목을 돌아 시끌벅적한 거리로 서둘러 나왔다. 나는 그날 밤에 선생님 댁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여기 자세히 적어둔다. 이것은 적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는 것이지만 사실 사모님에게 과자 봉지를 선뜻 받아들고 돌아올 때는 이미 나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러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얹어둔 과자 봉지에서 초콜릿이 덮인 갈색 카스테라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이 과자를 내게 준 두 남녀는 분명히 행복한 한 쌍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가까워질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었다. 나는 선생님 댁에 드나드는 길에 세탁이나 옷수선 등을 사모님께 부탁드렸다. 그때까지 주반이란 것을 입은 적이 없던 내가 셔츠에다가 검은 깃이 달린 상의를 덧입게 된 것은 이때부터다. 자식이 없는 사모님은 나의 그런 소소한 일을 돌봐주는 것이 일상의 지루함을 덜어줘서 오히려 보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손으로 직접 짠 옷감이에요. 이렇게 질이 좋은 옷감은 지금까지 바느질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눈이 호사하는 대신 이런 천이 바느질하긴 어려워요.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덕분에 바늘이 2개나 부러졌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조차 사모님에게서는 딱히 귀찮아하는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겨울이 됐을 때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지금 곧 어떻게 되시지는 않겠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가능하면 짬을 내서 와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신장병을 앓고 계셨다. 중년을 넘긴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병도 만성적인 것이었다. 그 대신 조심만 하면 갑자기 악화되는 건 아니라고 아버지 본인도 다른 가족들도 모두 믿고 있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 요양을 잘해서 오늘날까지 이럭저럭 버텨왔다고 병문안을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쳐 오셨다. 어머니의 편지에 의하면 그런 아버지가 정원에 나와 무언가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 가벼운 뇌출혈로 생각하고 곧바로 그에 따른 응급조처를 했는데 나중에 의사로부터 아무래도 단순한 졸도가 아니라 지병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졸도와 신장병을 연결시켜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학교가 방학을 하려면 아직 더 있어야 했다. 나는 학기를 끝내고 가도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 이틀 계속 학교에 나가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과 걱정하시는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 나는 마침내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여비를 보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돈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래서 나는 작별 인사도 할 겸
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선뜻 내주셨다. 현관에서 나를 맞은 사모님은 선생님이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셔서 거실로 나오기가 어렵다며 나를 선생님이 계신 서재로 안내하셨다. 안으로 들자 겨울이라 보기 힘든 부드러운 햇살이 창호지를 타고 들어와 탁자 위를 비추고 있었다. 선생님은 빛이 잘 드는 방 안에 커다란 화로를 두고 코토쿠 위에 걸어둔 롯데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쏘이며 숨을 고르고 계셨다. 큰 병이라면 차라리 좋겠는데 시시한 감기 따위가 오히려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 하고 말씀하신 선생님은 얼굴을 찡그리고 웃으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셨다. 선생님은 병다운 병을 앓은 적이 없는 분이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나는 웃음이 났다. 전 감기 정도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질병은 딱 질색입니다.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시험 삼아 한번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가? 난 병에 걸릴 바에야 아예 죽을 병에 걸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나는 선생님의 이런 말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곧바로 어머니께 받은 편지 이야기를 하고 돈을 좀 융통해 주십사 부탁드렸다. 그거 큰일이구먼. 그 정도면 내 갖고 있으니 가져다 쓰시게. 선생님은 사모님을 시켜 필요한 돈을 갖다 주라고 하셨다. 장롱인가 찬장 서랍에서 돈을 꺼내오신 사모님은 흰 종이 위에 가지런히 포개 두고서는 걱정되시겠네요 하셨다. 여러 번 쓰러지셨나요? 편지에는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주 쓰러지는 거예요, 원래? 예. 사모님의 모친도 아버지와 같은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쉽지 않은 병인가요? 하고 말했다. 네, 그렇죠. 가능하면 제가 좀 가서 뵈면 좋겠는데 혹시 구토는 하세요? 글쎄요. 편지에 그런 말은 없어서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구토 증세가 없으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하고 사모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그날 밤기차로 도쿄를 출발했다.